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사무처장 석도현입니다. 제21기 자문위원 여러분, 새로 평통이 출범하고 여러분들이 또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지 약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역대회 행사 그리고 또 지역협의회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연락이 많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자문위원 되신 것이 실감이 나시죠? 저희 사무처에서도 새롭게 자문위원이 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과 활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 매일 이메일로 오늘의 민주평통 소식을 보내고요. 또 지금 제가 매주 초에 소식을 전하는 주간 브리핑도 그러한 일환입니다. 또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민주평통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21기 출범 이후에 새롭게 임명되신 운영위원님들이 9월 5일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1기 시작 후 첫 회의로서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국내외 지역 부의장님 또 직능운영위원님 등 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논의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제21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제21기 활동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기 활동 목표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라고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활동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방향은 통일 대북 정책의 추진 기반을 고도화, 즉 추진 기반을 좀 더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출범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서 민주평통의 통일 준비 역량을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바른 통일 담론의 확산으로 국민 통합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또 국외 각 지역 회의와 시군구 협의회 또 해외 45개 지역의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의 사랑방 역할을 우리 평통이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탈북민 지원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제동포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제21기에도 많은 해외 평통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외 평통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러한 일을 위한 글로벌 전략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동포 인재들의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동력으로 모으고자 합니다. 네 번째 방향은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 준비를 위해서 통일 미래 세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세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말 통일에 대해서 좀 이해와 공감을 높이도록 이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맞춤형 사업 활동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제21기 민주평통의 주요 활동 방향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1기 출범에 즈음해서 각 지역별로 열리는 출범대회 소식입니다. 전국 각 시도별 조직인 지역회의 규모로 출범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또 한편 시군구 지역협의회 또 세계 45개 각 지역별 협의회 단위로도 평통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함께 모여서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출범대회가 지금 9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9월 6일 경기지역회의를 고향 킨텍스에서 또 같은 날 9월 6일에 인천지역회의, 다음 날인 9월 7일 세종대에서 서울지역회의 출범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출범대회에서는 수석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서 해당 지역 부의장님과 그 지역 산하 협의회장님들을 소개를 했고,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이 자문회의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자문회의 선서도 했습니다. 또 21기 평통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련한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또 우리 평통에서는 항상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통일 대북 정책의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9월 11일 날 부산과 울산, 또 9월 12일에 광주, 9월 13일에는 대전과 충남, 9월 14일에는 대구와 경북에서, 또 9월 15일에는 전남 지역에서 출범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범대회는 제21기 민주평통의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자문위원님들의 첫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생업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압니다만 가급적 이번 첫 행사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셔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뉴스입니다.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정책 자문 건의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보고드리는 이 주간 브리핑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정책 이슈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소식은 평통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자 외교차 국외 순방하고 있는 내용 관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9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다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다수의 국가 수반들과 개별 양자 회담까지 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인도에서 진행되는 G20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죠. 의장께서는 이번 다자 회의를 통해서 각국 정상들과 지정학적 경쟁과 복합 위기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밝혔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자 외교 무대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요 동포들이 바로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의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1기가 출범하고 새로운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민주평통도 새로운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위원 여러분들 민주평통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처 미디어 소통과에서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브리핑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